미국 정부가 마침내 고개를 숙였습니다. 조지아주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체포 사태에 대해 국무부 차관이 직접 유감을 표명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한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재입국 시 불이익은 없을 것이라며 한 발 물러서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진심 어린 사과가 아니었습니다. 사과에 손을 내미는 동시에 다른 한 손에는 500조 원짜리 청구서와 25% 관세 폭탄이라는 서슬퍼런 칼날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통상마찰을 넘어 동맹의 위기를 빌미로 대한민국의 경제 주권을 송두리째 흔들려는 미국의 치밀한 전략입니다. 조지아주 사태 이후 국제적인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미국 정부는 서둘러 사태 수습에 나섰습니다. 국무부 차관이 직접 나서 유감을 표명했고 트럼프 대통령까지 나서서 재입국 불이익과 유사 사태 방지를 약속했습니다. 이는 자신들의 과오를 일부 인정하고 악화된 한미 관계를 봉합하려는 제스처로 보였습니다. 박윤주 외교부 차관 역시 국민들에게 당시에 불리했던 상황을 설명하며 정부의 외교적 노력을 통해 최악의 상황은 막았음을 알렸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시각 미국 상무부에서는 전혀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었는데요. 러트닉 장관은 조지아 사태의 책임을 오히려 한국에 돌리며 일본과 동일한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25%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는 협박성 발언을 쏟아냈죠. 이미 한미 관세 협상은 15% 수준에서 마무리된 것이 아니냐는 여론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그는 막무가내로 자신의 주장을 밀어붙였습니다. 사과와 압박을 동시에 구사하는 그야말로 미국의 두 얼굴을 보여주는 대목이었습니다. 미국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일본과 동일한 조건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일본은 미국과의 협상에서 5,500억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투자를 약속하고 현지 공장 이익의 90%를 미국에 귀속시킨다는 사실상 일방적인 조건을 수용하는 대가로 15%의 관세를 적용받았습니다. 미국은 이러한 배경은 무시한 채 한국과 일본은 패키지다라며 우리에게도 똑같은 수준의 희생을 강요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럽연합과는 별도의 협상을 진행하면서 유독 한국만 일본과 묶어 압박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자 불공정한 처사입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1,500억에서 2,000억 달러 수준의 투자안을 제시했지만 미국은 이마저도 부족하다는 입장입니다. 결국 그들의 최종 요구는 3,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500조 원에 달하는 현금 투자였습니다. 이 요구를 거절할 경우 25%의 관세를 그대로 감수해야 하는 상황. 이는 우리 경제에 엄청난 부담을 안겨줄 수밖에 없는 그야말로 진퇴양난의 딜레마입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왜 이렇게까지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일까요? 그들의 최우선 국가 정책은 바로 돈과 기술을 모두 미국 안에 두는 것입니다. 한국 기업들이 미국 내에 공장을 짓도록 유도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동시에 그들의 첨단 기술을 자연스럽게 이전받으려는 속셈입니다. 만약 한국 기업들이 25%의 관세를 감수하고 미국 시장에서 철수할 경우 당장 미국의 조선업은 쇠퇴의 길을 걷게 되고 군함 건조 속도가 느려져 태평양에서의 해군 패권 유지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반도체와 배터리와 같은 첨단 산업의 발전은 최소 10년 이상 지연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결국 미국은 조지아 사태를 빌미로 한국 기업들을 압박해 막대한 투자금을 받아내고 첨단 기술까지 확보하려는 치밀한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 정부의 이러한 예측 불가능하고 일관성 없는 정책은 한국 기업들의 대미 투자 신뢰도를 바닥으로 추락시켰습니다. 트럼프 정부는 물론 바이든 정부 역시 여러 차례 약속을 뒤집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보조금 축소, 임금 상승 압박, 세제 부담 증가 등 미국 내 투자 환경은 날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습니다. 미국 내 공장 운영 비용이 한국보다 28%나 비싸다는 통계는 이러한 현실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결국 삼성전자와 현대차를 비롯한 한국 대기업들은 투자 회수 또는 지연이라는 카드를 만지작거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추가 투자는커녕 이미 진행 중인 투자마저 재검토하고 미국 내 공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미국 중심의 투자 전략에서 벗어나 국내로 유턴하거나 멕시코와 같은 제3국으로 눈을 돌리는 다국적 분산 투자가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조지아주 사태로 시작된 한미 갈등은 동맹이라는 이름 아래 숨겨져 있던 미국의 민낯을 전 세계에 폭로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들의 무리한 요구와 예측 불가능한 정책은 한국 기업들에게 미국이 더 이상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가 아님을 각인시켰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위기 상황 속에서 우리 기업들이 섣부른 추가 투자보다는 국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신중하게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브릭스와 같은 대안적 경제 블록이 부상하고 글로벌 공급망이 다각화되는 거대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대한민국은 이제 새로운 길을 찾아 나서야 하는 상황인데요.
그럼 지금부터 현 상황에 대해서 외국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과하는 척하면서 뒤로는 500조 원을 요구하다니 이건 거의 사기꾼 수준 아니야? 일본은 대체 무슨 생각으로 저런 노예 같은 계약을 맺은 건지 이해가 안 가. 한국이 저런 부당한 요구에 굴복하지 않는 모습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 솔직히 저런 상황이면 나라도 테슬라 계약 취소할 것 같아. 당연한 반응이지. 결국 저 사건으로 미국은 기술도 투자도 신뢰도 전부 잃어버린 셈이네. 정치적인 이유로 경제를 망치는 건 정말 어리석은 짓이라는 걸 보여줬어. 전세기를 보낸 한국 정부의 결정은 정말 영화의 한 장면처럼 느껴졌어. 상무부 장관의 저 발언은 외교관이 아니라 그냥 길거리 불량배 같았어. 이민국의 저런 무리한 단속은 결국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걸 왜 모를까. 저런 대우를 받고도 협상 테이블에 앉은 한국 기업들이 대단하다고 생각해. 단기적인 이익 때문에 장기적인 파트너를 잃는 가장 멍청한 방법이지. 트럼프의 행동은 결국 미국의 이미지를 신뢰할 수 없는 나라로 만든 거야. 비자 문제가 모든 일의 시작이었네. 시스템을 먼저 고쳤어야 했다고. 저 제보한 정치인은 아마 조지아주에서 다시는 정치하기 힘들 것 같아. 한국이 저렇게까지 강하게 나올 수 있는 나라가 됐다는 게 놀라울 뿐이야. 저런 상황에서 미국인들이 한국 기업에 대해 좋은 감정을 가질 수 있을까? 결국 피해는 아무 잘못 없는 미국 노동자들이나 소비자들이 보게 되겠지. 기술을 달라는 요구는 거의 강도나 다름없는 짓 아니야? 정말 부끄럽네. 이 모든 게 결국 다음 선거를 위한 정치적인 쇼라는 게 제일 화가 나. 한국이 중국과 가까워지는 건 미국이 자초한 일이야. 누굴 탓하겠어? 방위비 10배 증액이랑 관세 폭탄은 그냥 동맹을 포기하겠다는 소리잖아. 저런 리스크를 감수하면서까지 미국의 공장을 지을 이유가 전혀 없다고. 반도체는 이제 무기나 다름없어. 저렇게 쉽게 기술을 넘겨줄 리가 없지. 저런 대우를 받고도 투자를 계속한다면 그게 바로 호구 인증하는 거지. 한국 기업들의 대응은 정말 빠르고 전략적이었어. 많이 배울 점이라고. 트럼프는 단기적인 이익만 보고 국가의 장기적인 신뢰를 팔아버렸네. 저 기술자들은 얼마나 황당했을까. 일하러 왔다가 갑자기 범죄자가 됐잖아. 결국 이 싸움의 승자는 중국이 될 것 같다는 불길한 예감이 들어. 미국의 저런 태도는 동맹국들에게 언제든 버려질 수 있다는 신호를 준 거야. 한국이 저렇게까지 하는 걸 보면 뭔가 믿는 구석이 있는 거 아닐까. 저런 불확실성 속에서 기업을 운영해야 하는 사람들이 정말 대단하다고. 트럼프의 저런 행동이 결국 미국 제조업을 더 망하게 만들 거라고 봐. 삼성이나 현대가 미국에서 철수하면 그 빈자리를 누가 채울 수 있을까? 저런 상황에서는 관세를 내고 수출하는 게 훨씬 더 안전한 선택일 수밖에. 정치인들은 제발 경제에 개입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항상 일을 망치잖아. 신뢰라는 건 쌓는 데는 몇십 년이 걸리지만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야. 한국 기업들이 이번 기회에 미국 의존도를 줄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해. 이 모든 갈등이 하루빨리 해결되고 다시 좋은 관계로 돌아갔으면 좋겠어. 저런 상황에서도 끝까지 투자를 약속한 현대차그룹이 정말 대단하다고. 미국의 저런 태도는 결국 글로벌 공급망 전체를 위협하는 행위라고. 저런 리더를 뽑은 미국 시민들도 어느 정도는 책임이 있는 거 아닐까. 중국이 웃고 있다는 말이 정말 사실일 것 같아서 씁쓸한 기분이 드네. 결국 기업은 이익을 따라 움직이는 거야. 미국은 그걸 잠시 잊은 것 같아. 이상으로 현 상황에 대한 외국인들의 반응 소개해드렸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